제재 형, 응? 왜? 형은 어떻게 동물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그야 많이 가봤으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가 에드문드 아저씨한테서 들은 이야기였다. 아저씨는 내게 동물원에 데리고 가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가게 된다 하더라도 아저씨 걸음이 너무나 느려서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또또까 형은 아버지와 한 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가 제일 가보고 싶은 동물원은 이자벨 시의 바락남작 거리에 있는 동물원이야. 넌 바락남작을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넌 너무 어리니까. 그는 틀림없이 하느님과 가까운 친구였을 거야. 하느님이 동물의 짝을 지어주실 때 그분이 도와주었을 거야. 그러니까 동물원도 만들었겠지. 내가 조금 더 크면 글로리아 누나와 라라 누나는 아직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좀 더 크면 어떻다고? 그 녀석 참 귀찮게도 묻는구나. 내가 커서 동물원에 가게 되면 동물의 종류와 수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야. 20번에서 25번까지 암소, 황소, 곰, 사슴, 호랑이라는 것만 알아도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 내게 틀리게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아. 루이스는 동물원 놀이에 곧 실증을 내는 것 같았다. 제재 형, 작은 오두막집이란 노래를 불러줘.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사람들은 이미 다 가버렸잖아. 그 노래는 너무 길어.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부를게. 응? 나는 그것이 매미에 대해 부른 기절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불렀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그곳은 아주 작은 오두막이랍니다. 주위는 가수원이 있는 저 멀리는 바다가 보이는 높은 산 언덕 위에 있는 오두막이랍니다. 나는 중간중간을 빼먹었다. 가느다란 야자나무 사이로 매미들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황금빛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갈 때면 처마 끝에 지평선이 어립니다. 정원에는 분수대가 노래를 하고 분수가엔 까만 새 한 마리도 즐겨 지저깁니다. 노래를 끝냈을 때까지도 누나들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또 한 가지 궁리를 해냈다. 누나들이 기다리다 지칠 때까지 노래를 불러서 시간을 끌려는 것이다. 그동안 누나들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작은 오두막집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반복하여 부르고 그대의 사랑스런 여행자들에게 라모나까지 계속 불렀다. 그리고 나서 라모나의 곡의 가사가 다른 두 가지까지 이어서 부르고 나니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었다. 나는 낭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은 오늘도 매를 맞는 것을 모면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하는 수 없이 누나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자, 라라 누나, 이제 맞을 준비가 됐어. 나는 누나에게 등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누나가 슬리퍼로 얼마나 아프게 때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하나의 제안을 하셨다. 오늘은 우리 모두 새 집을 보러 가자꾸나. 또또까 형은 나를 뒤로 살짝 불러내 목소리를 죽여 말했다. 너 우리가 미리 새 집에 갔었다고 말하지 마. 알았니? 뻥끗했다간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나 내게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새 집을 향해 걸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잠시라도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의 다른 손은 루이스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엄마, 이사는 언제 해요? 어머니는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글로리아 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한 이틀 후에는 세간을 정리해야지. 나는 어머니가 몹시 불쌍해졌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단다. 6살 때 공장이 세워지면서 바로 그곳에서 일을 하였단다. 그 당시 어머니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누군가 어머니를 책상에 올려주어야 책상을 닦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물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못 가봤으니 글을 배웠을 턱이 없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내가 자라서 시인이 되고 박사가 되면 나이시를 어머니에게 읽어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상점들이 진열장은 한층 크리스마스 기분을 돋우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미리 카드를 사러 온 사람들로 인해 상점마다 붐비고 있었다.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엔 꼭 하느님의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철이 들면 지금보다는 더 착해질 것 같았다. 바로 저기란다. 모두들 기뻐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 작았다. 또또과 형은 대문에 매어있는 철사줄을 풀고 있는 어머니를 도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뿌리치고 자신이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잊은 듯 달려들어가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것이야. 내가 제일 먼저 잡았으니까. 또또과 형도 따마린두 나무 한 그루를 껴안았고 누나와 똑같이 이야기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울상이 되어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나는 고도이야? 뒤뜰로 가봐. 다른 나무가 있을 거야. 바보야. 나는 달려가 보았으나 거기엔 이제 막 자라나는 풀밖에 없었다. 겨우 담 옆으로 가시가 잔뜩 난 늙고 초라한 오렌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시무룩해져서 돌아와 보니 모두들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각자 자기 방을 정하고 있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의 치맛자락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 테니 함께 가보자. 우리는 뒤뜰로 가서 오렌지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넌 저 나무가 좋지 않니? 아주 예쁜 오렌지 나무인데 나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같이 가시만 잔뜩 돋아있을 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움직여주질 않았다. 이런 나무를 갖느니 저 꼬마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있는 곳으로 갔다. 어쩌면 정말 어여쁜 라임 오렌지 나무구나.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란 걸 금방 알겠다. 제제, 내가 너라면 이 나무를 갖겠어. 그렇지만 난 아주 큰 나무를 갖고 싶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제. 저 나무는 아직은 작지만 곧 커다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저 나무는 너와 똑같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 서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잖니. 저 가지를 좀 봐. 가지는 하나뿐이지만 내가 올라타게끔 만들어진 망아지 같아 보이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코틀랜드 술병 생각이 났다. 그때도 라라 누나는 이건 내 것이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글로리아 누나도 토토카 형도 자기 것들을 골랐어. 그런데 난 뭐람? 왜 나는 항상 찌꺼기만 차지하게 되는 거지? 날개도 없이 머리만 남아있는 네 번째 천사가 내 것이람. 내가 크면 어디 두고 보라지. 아마조나스 정글을 몽땅 사가지고 하늘을 꿰뚫을 듯이 큰 나무는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 테야. 그뿐인가? 천사가 가득 그려져 있는 술병으로 꽉 채운 상점을 만들어 아무도 그 날개 하나도 못 만지게 할 거야. 나는 골이 잔뜩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씁쓸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제제, 이제 곧 화가 풀릴 거야. 그리고 내 말이 옳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글로리아 누나는 방긋 웃어 보이고 가버렸다. 막대기로 땅을 파헤집고 있자니 울음도 차츰 멎어갔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난 내 누나가 옳다고 생각해. 그래, 누구든 자기가 옳다고 하지. 옳지 못한 쪽은 항상 나뿐이고 그렇지 않아. 내가 날 잘 살펴보면 곧 깨닫게 될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가 모든 사물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미리 생각해주는 내 마음속의 작은 새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